안녕하세요. 사다리 마케팅 다이어그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 배웠죠. 디지털 마케팅 시대의 새로운 차별화 6가지 포인트를 배웠습니다. 고전적인 5가지 차별 포인트는 필요 조건이고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차별 포인트가 필요한데 이 원리는 지성, 감성, 탈성, 도덕성, 공격성, 물성 6가지입니다. 지금 이 6가지가 너무 갑자기 훅 지나가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바로 직전 시간에 새로운 시대의 6가지 차별화 포인트 그거를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5가지 그 기본적인 차별화 포인트, 전통적 차별화 포인트가 뭔지를 모르겠는 분은 고전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걸 보고 오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냥 흥미주로 가는 게 아니고 한 강 한 레슨 마치 공부를 하듯이 하나하나 벽돌을 기본기의 벽돌을 쌓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요즘 뭐 눈뜬 사람은 전부 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브랜드니 마케팅이니 차별화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이 어의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제가 정확한 개념을 드릴 때에 그걸 확실하게 짚고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기본적인 것이긴 한데 아마 의외의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의외의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를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온 얘기가 뭐냐면은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해서 초정보, 초복제, 초공급 세상이 되다 보니까 없는 물건이 없고 너도 나도 물건을 너무나 다 잘 만들고 물건을 못 만드는 나라도 없고 별로 차별화도 안 되고 전부 다 상향 평준화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 새로운 차별 포인트가 나타났는데 그 차별 포인트를 가지고 뭘 할 거냐, 결국 뭘 해야지 사람들이 물건을 사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법칙이 있어요. 4가지가 넘어가면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선택하는데 20가지가 넘어가면 회로가 차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은 결국은 영어 공부 좀 하려고 도보에 갔더니 영어 공부에 관한 책들이 한 200가지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친구한테 야 영어 공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좀 괜찮은 책 없냐? 이렇게 물어보게 돼 있잖아요. 선택을 좁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물어본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영어 잘하는 친구죠. 영어 잘하는 친구라는 브랜드가 붙은 친구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브랜드를 찾는 거죠. 자,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소상공이 됐든 내 1인 자영업자가 됐든 내가 뭐 중소기업 마케팅 담당자가 됐든 아니면 내가 대기업 홍보 담당이 됐든지 간에 결국은 그래서 브랜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의 선택을 쉽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아, 저건 믿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브랜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브랜드가 뭐냐? 그렇다면 브랜드를 뭐로 규정할 것이냐? 이렇게 규정합니다. 차별화에 대한 인식의 축적뿐입니다. 차별점에 대한 인식의 축적분이에요. 어디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차별화에 대한 인식의 축적분 같으세요? 차별에 대한 인식의 축적분 같으세요? 차별에 대한 인식의 축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다 중요한데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차별에 대한 인식의 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엄청난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마케팅이라고 그러면요. 그게 사실의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사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품에 관한 회의를, 홍보회의를 하러 가면은 엄청납니다. 담당자들 다 부서별로 담당자들 와가지고요. 아, 이게 모터가 진짜 좋은 게 들어가 있다고 저쪽 부서에서 와가지고, 야, 고무 바킹이 막 생고무 바킹이라고 그러고 막 저쪽 부서에서 와가지고 막 굿 디자인상 탔다고 그러고 이거 다 광고에 넣어달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아니에요.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해봐야 듣지를 않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누누이 설명했죠. 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만 한 소리. 들어본 소리 하나만 한 소리. 그래서 차별점을 잡은 다음에, 그래서 그 차별점이 그 6가지 중에 하나면 좋다고 그랬죠. 6가지 중에 몇 가지, 여러 가지 있으면 더 좋죠. 차별화를 잡아낸 다음에 그 차별점에 대한 인식을 누적시키는 게 브랜딩이에요. 이 인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욕먹을지 모르지만은 BTS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한류 아이돌이잖아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BTS가 우리나라의 남자 아이돌 그룹 중에 춤을 제일 잘 춥니까? BTS가 우리나라 남자 아이돌들 중에 제일 잘생겼습니까? 객관적으로. BTS가 우리나라 남자 아이돌 중에 제일 노래를 잘합니까? 그런 것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BTS는 우리나라 한류 남자 아이돌 중에서 상종가일 뿐더러 세계적으로 수조 원짜리 그런 그 시장 가치를 가진 그룹이 돼 있잖아요. 문화상품이 돼 있잖아요. 뭐죠? 인식의 누적시. 차별화된 인식의 누적시. 뭘 차별화시켰는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장사를 하게 되면요, 언제나 누구든지 두 개의 전선에 마주하면 하나는 사실과의 전쟁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원가를 절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품질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잘 경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사 정책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판매를 잘할 것인가 하는 사실의 전쟁이고요. 또 하나의 전쟁, 사실은 더 중요한 전쟁은 홍보의 전쟁, 마케팅의 전쟁인데, 이 마케팅의 전쟁은 사실과는 상관관계밖에 없는 인식의 전쟁이라고요. 어떤 업종에서도 1등하는 업종들은, 1등하는 회사들은 전부 다 인식의 전쟁에서 이긴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식의 전쟁을 이기느냐? 바로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짧지만 확실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브랜드가 뭐냐, 왜 필요하냐. 자,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많은 물건들 중에 내게 어떻게 팔리게 하느냐, 확실하게 차별화를 해야지 된다. 어떤 차별화를 할 것이냐. 5가지 전통적 차별화는 기본이다. 6가지 지금 현대적 의미의 차별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매번 이게 이런 상품이거든요,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매번 설명을 해야 되면 그거는 파는데 너무 문제가 있잖아요. 너무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래서 척 봐도 이 브랜드 굉장히 감성적 브랜드에 이렇게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브랜딩을 해야 된다. 개인도 소규모 사업도 브랜딩을 해야 되는데, 그 브랜딩은 뭘 하는 작업이냐? 차별화에 대한, 차별점에 대한 인식을 축적하는 작업이다.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면 그 인식을 축적할 것이냐? 인식이라는 건 또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일반인들은 다 모르는 얘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한번 짚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하냐? 그걸 해야 더 높은 수준의 이야기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